여러분 안녕하세요. 영어책 읽어주는 새벽달입니다. 오늘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을 제가 드리기 위해서 다시 카메라를 들었습니다. 카메라가 아니라 사실 핸드폰이고 지금은 스크린샷이에요. 첫 번째 Q&A 엄마의 진로 대비해서 공부를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드렸는데 그 영상에 또 질문이 달렸어요. 사랑, 감사, 축복 시크릿님께서 하신 질문인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화면이 잘 안 보이죠? 오늘은 잘할 수 있다. 스크린 녹화하는 걸 잘 못해서 제가 어제 좀 버벅거렸거든요. 잠시만요. 저도 용기 내어 질문 드려봐요. 막연히 뭔가 배우고 싶어 찾아보다가 맘카페 통해서 중국어를 배우게 됐어요. 비슷한 또래 엄마들 5명이 모여서 한족 선생님이랑 주 2회씩 회화 교재로 배우기 시작한 게 벌써 2년이 되었어요. 여기서 중요한 건 한족 선생님이랑 주 2회 그것도 회화 교재로 배웠다고 하셨어요. 저는 기초반 학생한테는 한족 선생님, 원어민 선생님을 추천하지 않습니다. 한국어 선생님한테 배우는 게 좋고요. 주 2회 택도 없습니다. 사실 날마다 해야 돼요. 근데 주 5회를 해야 되는데 물리적으로 시간을 낼 수도 없고 또 비용도 너무 비싸지니까 어렵잖아요. 근데 이 주 2회를 주 5회로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주 2회 하는 수업을 녹음을 해서 이 선생님과 만나지 않는 시간에 날마다 그 녹음한 걸 들으면서 쉐도잉 하면 돼요. 자세한 얘기는 뒤에 가서 할게요. 지금은 한 명이 빠지고 4명이서 꾸준히 함께하고 있는데요. 시간은 2년이나 됐는데 아직도 입이 안 떨어져요. 이건 이분만의 고민이 아니라 대다수의 외국어를 공부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겪는 좌절인데요. 사실 어떤 목표나 절실함 같은 것이 없어서 그런지 친목 모임처럼 돼가고 있어요. 우리 다 그렇죠. 사는 게 비슷한 것 같아요. 또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기도 해서 그렇겠지만 실력이 늘질 않네요. 남들은 2년이나 배웠다고 하면 중국어 엄청 잘하고 프리토킹도 가능한 줄 아는데 부끄럽네요. 어떻게 공부를 해야 할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제가 이제부터 드리겠습니다. 네, Q&A 두 번째 질문입니다. 중국어 공부를 시작한 지 2년이 되었는데도 아직 입이 떨어지지 않는다 라는 고민을 주셨는데요. 우선 언어를 익히는 데 있어서 중요한 건 언어를 익히는 데 들이는 시간입니다. 언어를 시작한 시점과 유창해지는 시점까지의 시간, 이건 사람마다 다른데요.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리는지. 그리고 좌측은 레벨이라고 한번 정해보죠. 중국어나 영어 레벨. 그래서 맨 밑바닥은 이제 beginner 단계입니다. 그리고 중간 정도 단계는 intermediate, 그리고 맨 꼭대기 단계는 advanced 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처음 중국어나 영어 공부를 시작하신 분들이 이 advanced 단계까지 올라가는 데는 시간이 필요한데 시간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약간의 요령도 필요합니다. 언어를 배우는 데 있어서 많이 비유되는 이야기가 비행기가 활주로를 나는 비유예요. 비행기 어디 갔지? 아까 제가 접었거든요. 이 비행기가 출발선에서 활주로를 달리다가 전속력으로 활주로를 달리다가 양력을 받는 순간 올라갑니다. 그쵸? 이걸 그려볼게요. 활주로를 쭉 달리다가 양력을 받는 순간 위로 올라가서 고공비행을 하게 됩니다. 이 활주로를 달릴 때 중요한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전속력으로 달려야 하고 두 번째는 끊김이 없이 달려야 돼요. 멈추면 안 돼요. 전속력으로 달린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요. 힘이 든다는 소리거든요. 굉장히 빠른 속도로 달려야 되기 때문에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달려야 되기 때문에 힘을 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힘든 일은 뭐냐면요. 입을 열고 말하는 거예요. 입을 열고 말하는 거. 그런데 이거 하는 사람 거의 없어요. 开口说起开口说就不容易
그리고 끊김없이 한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주 5회를 한다는 소리예요. 일주일에 2번 1시간이 아니라 날마다 30분을 하든 뭘 하든 10분을 하든 날마다 했다라는 거예요. 같은 시간에. 이 두 가지가 없이 활주로를 달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요. 가다 멈추고 가다 멈추고 가다 멈추고 가다 멈추는 비행기는 절대로 양력을 받아서 날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가다 멈추고는 뭐냐면 이 멈춘다는 거는 주 2회 수업을 하는 동안 나머지 주 4회는 중국어를 입 밖에 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날 수가 없어요. 일주일에 2번 만나서 중국어를 그것도 1시간만 소리내서 하고 나머지 일주일에 4일은 입을 닫고 중국어를 말하지 않는다면 당연히 이 비행기는 날 수가 없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어떻게 실천할 수 있는지에 대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 얘기를 하기 전에 한 가지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중국어는 이 활주로가 굉장히 길고 그리고 힘든 길이에요. 다른 언어에 비해서. 왜냐하면 성조와 발음 두 가지를 신경 쓰면서 입을 열고 말을 해야 되기 때문이에요. 영어는 발음만 신경 쓰면 되잖아요. 물론 인토네이션도 약간 신경 써야 되겠지만 하지만 중국어는 사성이 있잖아요. 거기다 이제 발음까지 신경을 써야 되기 때문에 이 활주로가 굉장히 긴 언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지금 2년이 걸리신 건데 보통 비행기가 이 활주로를 달릴 때 인천공항의 기준으로 했을 때 3km 거리고요. 그리고 시속 200km로 달려야 한대요. 3km의 거리를 200km로 달리려면 엄청난 애를 써야겠죠. 근데 제 기준으로 봤을 때 제가 중국어 이 활주로를 넘었던 게 3개월이었어요. 3개월. 그래서 저는 이 3개월 동안 이걸 추천합니다. 학원을 가세요. 학원을 가라고 추천하는 이유는 학원은 주 5회 수업을 하고요. 저는 주 5회 수업을 받는 거 아니면 받지 말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날마다 가서 5번 수업을 1시간 동안 듣던가 난 도저히 아이 키우느라 학원을 못 간다 그러면은 사실 인터넷에 중국어 강의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팟캐스트도 많아요. 그 팟캐스트 듣는 그 1시간을 내지는 팟캐스트 듣는 10분을 30분을 학원을 가는 시간이라고 생각하고 입을 열고 한번 수강생의 입장에서 해보세요. 그리고 학원을 만약에 갈 여력이 된다. 예를 들어 뭐 새벽에 7시에서 8시 사이 학원을 갈 수 있다. 바로 옆에 학원이 있다. 그러신 분들 학원을 가서 뭘 하시냐면 녹음을 하세요. 학원 수업을 녹음하세요. 그 원어민 선생님한테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집에 가서도 이걸 복습하고 싶다. 그래서 녹음을 꼭 해야겠다. 그러면은 그걸 거절하는 선생님이면 그 학원 다니지 마세요. 저 대학에서 강의할 때도 학생들한테 제 수업 녹음하게 했어요. 3시간짜리 수업. 그래서 집에 가는 시간, 학교에 오는 시간, 통학할 때 버스 안에서 그 녹음한 파일 듣고 계속 쉐도잉 하라고 숙제를 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 녹음한 소리를 귀로 들으면서 입으로 쉐도잉을 해야 돼요. 자, 이 세 가지를 할 수 있는 상황이면 너무 땡큐죠. 그런데 난 도저히 그게 불가능하다 하시는 분은 이걸 또 추천해 드립니다. 중국어 교재를 하나 선택을 하세요. 그래서 그 중국어 교재의 본문을 내가 소리내서 낭독해 보세요. 이 낭독을 해서 녹음을 하는 단계까지 가려면 굉장히 낭독 연습을 많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 문장을 매끄럽게, 예를 들어 그 본문에 있는 문장이 10개의 문장이다. 그 10개 문장을 한 번도 안 틀리게 매끄럽게 읽을 수 있을 때까지 연습을 하다가 녹음을 하십시오. 그런 다음에 그 녹음한 파일을 들으면서 쉐도잉을 하세요. 귀로 듣고 입으로 쉐도잉하는 것. 이것이 바로 활주로를 전속력으로 끊김없이 달리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걸 꼭 실천하셨으면 좋겠고요. 사실 이 활주로만 넘어가면 문제될 게 없다는 생각이 드시잖아요. 그렇지도 않아요. 이 활주로로 넘어가게 되면 어떤 난관에 부딪히게 되냐면요. 언어라는 게 참 신기해서 활주로를 벗어나서 이제 좀 나는 것 같아. 중국어가 좀 나오는 것 같아 라고 생각이 들 때 갑자기 멈춥니다. 성장이. 그리고 중국어 너무 어렵다. 안 되나 보다 라고 절망하고 있을 때 어느 순간 실력이 또 이만큼
성장해 있는 걸 발견하게 돼요. 그리고 이제 중국어 좀 자신 있다. Intermediate, Advanced 요 중간인 것 같다. 스펠링 틀렸네. Advanced. 그런 상황이 왔을 때 또 슬럼프가 옵니다. 정체되어 있는 것 같아요. 멈춰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그러다가 어느 날 문득 중국 CCTV 방송을 봤더니 다 들려. 중국어가. 이렇게 계단식 상승을 하기 때문에 외국어가 또 중급 이상이 되더라도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계단식 상승을 할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저지르는 실수가 뭐냐면 이 단계에서 의심을 합니다. 이거 되는 거야? 안 되잖아. 역시 영어는 미국에 가야지 되는 거잖아. 중국 유학을 가야지 중국어 말문이 트이는 거 아니겠어? 이런 식으로 의심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좌절을 하게 되죠. 하지만 반면 어떤 사람은 새벽달님이 이 중국어 교재 본문 12개만 달달달 통째로 외우면 된다고 했어. 그냥 믿는 거예요. 바보처럼. 믿음이 있는 사람은 이 정체기를 꾸준히 밀고 나가요. 늘 하던 걸 그냥 하는 거예요. 늘 듣던 걸 계속 듣고 늘 쉐도잉 하던 걸 계속 하고 그러면서 확 성장하는 걸 또 만끽하죠. 이런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이 정체기를 기다릴 힘이 있어요. 기다릴 힘. 근데 이 믿음과 의심의 이야기는 엄마표 영어의 가장 중요한 화두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아이들 영어가 이렇게 정체되어 있을 때 못 견디는 엄마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냥 학원에 보내버리죠. 하지만 이 정체기를 기다릴 힘을 가지고 있는 엄마들은 꾸준히 영어 DVD 보여주고 신문 스크랩 계속 꾸준히 하고 그러다 보니 어느새 요 고점에 나와 있는 걸 느끼게 돼요. 이 고점에 다다르게 되면 인생이 좀 쉬워집니다. 여기서부터는 영어도 인생도 가볍게 굴러가요. 그동안 쌓아왔던 성실한 인풋이 있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굴러가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시기를 정말 잘 보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이 시기요. 의심과 믿음의 시기, 의심과 좌절의 시기, 그 정체기를 잘 헤쳐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지금 질문하신 분은 이런 사람들도 지금 부러운 상태예요. 지금 어디에 계시냐면 활주로를 전속력으로 달려야 되는 여기에 계세요. 조금만 힘내세요. 조금만 더 힘내세요. 이렇게 가다서다 영원히 정차되어 있는 그런 비행기 되지 마시고 날아가세요.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중국어 교재를 뭘 추천을 할 수 있겠냐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제가 중국어 교재를 살펴본 적이 없어서 여러분들 추천 받고 싶어요. 어떤 중국어 교재가 좋은지 추천 받고 싶고요. 다음 시간에 기회가 된다면 중국어 교재를 어떤 식으로 본문을 통째로 외우는지 그걸 한번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Q&A는 여기서 마치고요. 우리 또 다음 시간에 만나요.